칼로 이 딸을 마구 찔렀고요. 딸의 목을 잘라가지고요. 둘이서 공동으로 딸을 살해하는데요. 평범한 가정이고 근데 그 집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악령이 쓰였다. 신병을 알았다. 이 얘기 있었는데 그거 맞죠? 취재 과정에서. 네,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공유정신병. 정신질환에 있는 그냥 가족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2016년도) 사건이에요. 8월 19일 한여름 금요일 날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집주인 남편이죠. 네. 가장이지. 이분이 아마 서울 금천구 쪽에 이 구두방을 하나 운영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 쪽이 막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랬더니 거기에 부인하고 그다음에 아들하고 딸 셋이 있어. 그 세 명이서 그 푸들이 막 짖고 있어요. 이 푸들이 계속해서 짖어대는 거 보니까 이거 악마가 쓰인 거, 악령에 쓰였다 이 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죽이려고 덤벼요 개를. 근데 그 묘한 거는 그것까지 보고 에이 그냥 본인은 출근해 버렸어요. 그런데 6시 20분경부터 아침 7시 45분 사이에 엄마, 아들, 딸이 3명이 합심해가지고 강아지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 잔인해요. 몸통하고 머리를 분리해가지고 머리 부분을 양동이에 넣고 삶았어요. 악귀를 없애는 그런 행동이랍니다. 그게 손에 피 같은 게 묻을 거 아니에요. 이 딸이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목욕탕으로 피를 다 끌어갔어요. 막 손을 떨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만세 부르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고 엄마가 이제 다가가니까 엄마 목을 조르려고 덤볐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야 이거 좀 도와줘. 지금 얘가 막 악령이 붙어갖고 나한테 덤벼.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들이 뛰어왔어. 칼하고 망치 갖고 오라 그래. 아들한테. 그래서 칼로 이 딸을 마구 찔렀고요. 망치로 얼굴하고 옆구리를 여러 번 때렸는데 그래서 둘이서 공동으로 딸을 살해하는데요. 여기서 또 똑같은 패턴을 합니다. 아까 강아지랑 아예 두 모자가 합심해서 목을 잘라내고. 네. 결국 보면 이제 목 졸랐고 머리 골절이 나온 거 보니까 둔기가 직접 사형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옷 갈아입고 나갔어요. 아침 9시에. 그리고 아들은 집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여동생 죽였다고. 그때가 오후 3시 17분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전화 받고 믿었겠습니까? 그 인근에 사는 지인한테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인한테 우리 집에 좀 가봐달라. 지인이 가보니까 화장실에 진짜 그 딸의 참수돼 있는 시체를 발견을 해요. 응? 그래갖고 놀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고 그때 아들이 체포된 거죠, 현장에서. 엄마 같은 경우는 오후 한 6시 반경에 경찰서 와서 자수하고요. 무슨 공포 영화를 이렇게 만들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네. 그 과림 아나운서 현장 가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 쭉 취재하셨었죠? 가면 진짜 그냥 조용한 고 되게 한적한 주택가예요. 네. 되게 평범한 가정이고 근데 그 집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때 목격자 그 분이 딱 갔는데 화장실에서 몸은 보이는데 머리가 없어서 딱 봤더니 저 멀리에 있었대요. 당시 경찰서를 15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재해야 되니까. 첫 사건인데 첫 사건 친구 너무 기이하고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악령이 쓰였다 이런 얘기 등등이 나올 때 이미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네. 좀 묻어나오긴 하죠, 그죠? 네. 엄마, 딸, 아들, 가족 전체가 좀 이상 증세. 내가 볼 때는 아버지도 이상 증세 보이는. 저도 아빠가 좀 본인이 직접 안 가보고 아는 사람 시켜서 가서 확인시키는 것 자체도 아버지도 네, 내가 볼 저도 때는 이상해.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공유정신병. 그러니까 전체가 정신병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쉽게 풀이하면 정신질환에 있는 그냥 가족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엄마의 조모, 네, 그러니까 할머니. 할머니가 무당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림인 것 같은데 신병을 알았다 이 얘기 있었는데 그거 맞죠? 취재 과정에서. 네, 있었어요. 아마 그 남편 증언에서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근데 결혼 전에 일시적으로 신병이 잦아드니까 그냥 무속인의 길을 거부하고 결혼을 사실 이
세 명이 계속 밤새 얘기를 나눴고 그 전부터 식사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못 하게 했대요. 이게 밥을 이상해. 못 먹게 하고. 근데 5일 동안 식사를 안 하면 사실 멀쩡한 사람도 물 같은 건 섭취를 했겠지. 네, 물을 섭취하면 물이나 살지. 그런 건 섭취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헛거보일만도 해요. 네. 내가 봐도. 그래서 좀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다들 막 순한 줄 알았다고. 동네 주민들은 다 순하고 그냥 조용하고 별로 이렇게 그냥 막 사교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건이 나기 5일 전, 즉 말하면 8월 15일이죠. 8월 15일에 그 엄마가 등산을 가다가 이 솔잎을 만졌대요. 갑자기 그때 접신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식사 안 하고 5일 동안 그럼 뭐 했냐? 10일 전부터 이제 뭐 야채라든지 과일만 먹었는데 5일부터는 물도 못 먹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엄마가 그 얘기했대. 나는 곧 하늘나라에 간다. 이때부터 엄마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8월 18일 날 전날이죠 이제. 그날은 집에 화분 같은 게 있는데 전부 이거 악기 들었다고. 그러면서 전부 화분 밖에 내놨대요. 딸도 그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딸은 그때 여호와의 증인 그 책자 관련된 거 무슨 인쇄물 이런 걸 싹 끌어다가 또 화분 버린데 옆에다가 다 버렸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부터 8월 18일 날 저녁부터 사건이 난 그 8월 19일 새벽까지 자녀들하고 작은 방을 문 딱 걸어 잠그고 엄마, 아들, 딸이 작은 방 문 딱 닫고 노래 불러가면서 토론을 꼴딱 새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네. 저 엄마는 54이고 아들은 26이에요. 그 동생이 24인가 그렇죠. 25 먹으면 자녀들이 머리가 다 컸다고요. 네네. 엄마가 하루 종일 앉아서 뭐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몰래 배고프니까 저 배달 시켜 먹고 라면 살짝 끓여 먹을 정도면 엄마 말에 거역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버지도 별말 못하고 그냥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사람들은 다 구속됐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이 사람들 재판 진행하겠어요? 이 정상으로 보여요? 완전히 정상이 아닌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이야기니까. 이게 그래서요.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송치하면서 치료감호영장 신청을 해요. 공주 치료감호소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국립 이제 법무병원인데 그 8월 24일 날 공주 치료감호소 그 당시는 치료감호소니까 네네네. 글로 보내가지고 정신감정해요. 8월 24일 날 입원시켰으니까 한 달 뒤니까 네. 9월 23일 됐어요. 네. 퇴원했죠? 네. 아무 문제 없다는. 아들 같은 경우도 특이한 점 전혀 없다. 9월 30일 날 이제 엄마도 같이 문제 없는 식으로 이제 와서 유치장에 수감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재판이 진행된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살인, 사체 유기, 혹은 사체 손괴. 네. 거기다 하나 더 있죠. 동물학대. 동물도 그 강아지도 목 잘라서 죽였잖아요. 네. 그래서 세 가지로 해가지고 엄마 김 씨 1심에서요 징역 20년 떨어졌어요. 아들은 징역 19년. 그리고 2016년 12월 달에 재판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정신과 의사 불러와요. 정신과 의사가 심신미약이나 상실 수준 아니라고 저 증언을 해요 법정에서. 네. 이제 그 근거로 뭐를 들었냐면 살인하기 전에 엄마가 저 정신병에 걸렸다고 판단해서 외가에다가 전화로 알린 점. 아들이. 네. 여동생한테 악귀가 쓰였다면서 어머니가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고 그랬을 때 아들이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대요. 그럼 합리적인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이제 첫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게 2017년 4월 7일입니다. 아들은 일단 징역 10년이 나왔고요. 근데 어머니가 무죄가 나왔어요. 심신상실이 인정돼서. 당연히 항소 들어갔겠죠 검찰이나. 네. 2심이 2017년 7월 달에 있었어요. 역시 엄마는 무죄. 네. 그러면서 뭐 때렸죠? 치료 감호 명령. 예, 네. 치료 감호 명령 때렸어요. 이건 이제 국립법무병원 그때 그 당시 치료 감호소에 처벌받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치료 감호하는 거예요. 네. 내보내면 위험하잖아요. 아들은 역시 그냥 그대로 징역 10년. 그대로 때린 거고요. 사물 변별력이 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된다는 거네. 네. 근데 신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초범이고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은 만나보셨어요? 아들은 봤죠 그때. 인터뷰는 할 시간은 없었고 그냥 둘 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하고
근데 막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런 느낌도 없었거든요. 제가 아들이? 느끼기엔 아들이나 엄마나 엄마나? 그냥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러면 그런데 확고한 종교적 신념인 것 같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 동생을 그 친동생을 자기 딸을 목까지 잘라가지고 살해할 잔인하게 해놓고 무덤담하다면 그건 어떤 종교의 틀 속에 가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 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그 범행의 과정에서 진짜 공포 영화처럼 맞지 않는 의문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의혹이 너무 많아요. 네. 조금 이 사건 관련돼서 도움을 줄 만한 현장 취재 그 생각나는 거 또 없어요? 혹시 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혹시 있었는지?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아들과 훨씬 친했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아들이, 엄마하고 아들이 좀 친하고 딸이 조금 소외돼 있다. 그러면 그리고 사실- 딸이 더 애완견한테 애정을 줄 집착할 가능성은 수밖에 더 많죠. 근데 이제 그 반전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버지는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갔다고 딸이 싸늘하게 쳐다봐서 나갔다고 경찰이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아들이 그걸 뒤집어요. 아버지도 같이 와서 찔렀다고. 두 번 찔렀, 두 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두 번 찔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할 때는 엄마 목을 졸랐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딸이 손을 떨어서 악기가 옮겨간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자기 엄마가 목을 공격했다. 조르고, 네, 엄마를 엄마를 공격하고 공격했다, 딸이. 이런 얘기가 저는 이제 본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가해자들이 한 말이니까 맞아. 그냥- 취재 과정에서는 딸이 엄마를 공격했다는 말은 그런 없는 말은 거네. 없었어요. 네, 그때까지는 없었고 아, 경찰분들을 취재했을 때. 손을 떨었다. 여기까지였어요. 진짜.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재판 과정 뭐 이거 얘기 보니까 딸이 떨면서 엄마를 공격해서 싸움이 돼가지고 딸을 제압해서 망치하고 칼 가져오라 그래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것도 가해자의 진술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엄마는 정상이 아니었던 건 맞아요. 아들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살고 나오면 이제 아마 그 관찰 대상은 될 거예요. 우범자 관찰 대상은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정말 잔인하고요. 대한민국 살인 사건 중에 아주 이거 비극적인 또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또 고아림 아나운서가 그 현장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겸사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네. 오랜 시간 고생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